저희가 이제 그림을 감상할 때 이성적인 그림과 뭐 감성적인 그림으로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게요. 이제 점선면을 가지고도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, 대표적인 작가가 있어요. 칸딘스키와 몬드리안인데 아마 많이 접했을 겁니다. 뭐 TV에서 봤건 교과서에서 봤건 이 작품이 칸딘스키의 보통 뜨거운 추상이라고 하고 있고요. 다시 바꿔 말하면 감성적인 추상화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, 이거는 초기작이라 조금 어중간한데, 이 다음 작품 보면은 이제 뭐 점선면이지만 뭐 이렇게 색감의 구분이 안 가는 글라데이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하면서 사람 마음을 이렇게 조금 뭐 뭉클뭉클하거나 우리가 의성어 의태어처럼 뭐 까끌까끌하거나 만들어주는 그런 시각적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. 저도 약간 그렇게 느끼는데, 또 몬드리안 보면은 되게 차가운 추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되게 디자인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고 사람의 마음을 조금 차분하게 만들어주면서 이성적인 그림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. 그래서 그림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자기가 어떤 성향인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, 풍경화를 사람들이 좋아하고 집에 많이 거는 이유는, 풍경화에는 보통 수평선이나 지평선 같은 게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직선적인 형태가 이루고 있어요. 그 골격을 보면 보통의 그 풍경화에는. 그러고 정물화도 약간은 그런 뭐 공식을 가지고 있는 게, 보통 정물화는 삼각형 구도를 많이 쓰는데 그게 좀 안정적인 구도거든요. 그런데 이제 그래서 가정집에 뭐 밖에서 일을 하고 들어갔는데 집 안에까지 복잡한 걸 보고 싶지가 않거든요, 사람들이 보통은. 그래서 그런 그림, 집에 있는 그림들을 보면 차분한 그림이거나 아니면은 서정적인 그림이거나 이제 그런 그림들을 선호하고, 뭐 큰 건물에 가면은 그림들을 요즘에 많이 그려놨잖아요. 거기서는 그런 뭐 서정성이나 그런 거보다도 어떤 새로운 뭐 역동성이나 이런 거를 많이 강조하는 경우도 많고요. 특히 그런 걸 이제 미술 장식품이라 하는데, 미술 장식품 심의에 가면 작가가 그걸 브리핑을 하거든요. 나는 어떤 의도로 이 건물에 어울리는 그림을 그렸다. 보통 이제 뭐 자연을 회귀하는 그림을 그리거나 뭐 이제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, 그런 거에서 이제 목적이 있는 것 같고 또 작가도 의도하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감성적인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이성적인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, 보통. 그리고 그게 감성적인 걸 좋아하다가 이성적인 걸 다시 좋아할 수도 있고, 이성적인 걸 좋아하다가 감성적인 게 계속 바뀌는데, 지금 내가 어떤 뭐 심리 상태나 나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그런 게 갖춰지는데, 첫 번째 그냥 자기가 그냥 뭐 사이버 뭐 미술관들도 많은데 거기서 그림을 쭉 보고 체킹을 한번 해보세요. 내가 어떤 그림이 눈에 딱딱딱 들어왔는지. 그런 다음에 그걸 한 5개 정도를 딱 보고 아까 요 내용을 잘 생각해 보면, 아, 내가 감성적인 걸 좋아하는지 이성적인 걸 좋아하는지 약간은 알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그게 좋다면 만약에 내가 감성적인 사람이라고 이제 판단이 됐다면, 감성적인 그림이 좋다고 생각이 됐다면, 자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림을 배우거나 뭐 그럴 때에도 자기가 좋아하는 방향 쪽으로 처음에 배워두는 게 되게 좋고요. 그런 그림이 많은 전시장에 가서 그런 그림을 많이 즐기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이성적인 그림을 이렇게 선호하는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, 이런 분들은 보통 패션 쪽에도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더라고요. 제가 봤을 때는 이성적인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. 우리가 그 감성을 실생활에 갖다 놓는 것 자체가 이성적인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분들은 또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고, 꼭 추상화가 아니라 그 구상화에도 이렇게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, 이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몬드리안의 아까 그런 그 차가운 추상 같은 류의 그림인 것 같아요. 제가 이렇게
표현을 해보자면 그런 시각적인 걸로만. 그리고 이런 그림은 아까 얘기했던 칸딘스키 작품 이런 류의 그림이라고도 할 수 있죠. 그냥 형식만 보고 얘기를 하는 건데, 근데 이제 어떤 게 더 좋다 나쁘다를 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취향인지를 먼저 아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, 아 나는 이런 거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느끼면 뭐 아마 비슷할 거예요. 뭐 공책을 사든 아니면 뭐 필통을 사든 아니면 뭐 신발을 사든 옷을 사든 약간의 이런 쪽으로 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아닐 수도 있는 거고요. 근데 자기가 그런 걸 찾음으로써의 하나의 재미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. 이거를 뭐 심리 테스트도 아니고 꼭 해봐야 될 필요는 없지만 한번 자기 진단을 한번 내려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, 뭐 청소년이라면 자기 어떤 진로 선택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고, 또 이게 또 깊이 들어가면은 뭐 정신적인 어떤 그런 걸로 표현해서 뭐 테스트 보는 방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색, 그리고 좋아하는 어떤 성향 뭐 이런 거를 알아두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되게 현대인으로서 아 나는 어떤 스타일이야,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게 되게 제가 지금 이런 취향이나 그런 걸 얘기한다는 거는 자신도 모르는 자기 취향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걸 알아가는 재미가 있고, 그게 이제 미술을 통해서 알아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. 어렸을 때 이런 그림을 보면 그냥 보기 싫었었어요. 솔직히 그냥 복잡했어요, 그냥. 그래서 뭐 미술책을 이렇게 보다가 이런 그림이 나오면 이렇게 막 넘기고 그랬는데, 뭐 그때 미술 선생님이 뭐 이렇게 물어보면 전 좋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. 솔직하지 못하게. 이 회화의 특징은 점선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. 색채도 있지만. 그래서 이 점선면이 의미하는 거는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선이 모여서 면이 되는데, 어떻게 보면은 이게 현대 회화의 어떤 큰 코드인 것 같고, 작가들이 어떤 그림을 그려도 이 점선면 안에는 다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, 이 점선면을 이해한다는 게 현대 미술을 이해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만약에 내가 뭐 취미로 미술을 하거나 한다면은 그냥 이 점선면을 이용해서도 재밌는 놀이로 작품을 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요. 그래서 미술이라는 게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운 것 같고, 쉽게 생각하면 한없이 쉬운 것 같고, 또 우리나라의 유명한 작가 중에 그 백남준 작가가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게, 자기는 아이들 뭐 7세 이하의 그림에서 정말 예술을 느낀다라고, 아무 뭐 욕심 없이 그리는 그 순수함에 너무 끌린다고도 말씀을 하셨고, 본인 작업도 거의 그렇게 하셨어요, 마지막에는. 그래서 작업이 되게 어렵지가 않은 것 같으면서도 저는 제가 만약에 자식이 미술을 한다면 반대를 하겠는데, 취미로 한다면은 적극 추천을 해주고 싶어요. 뭐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, 그만큼 미술이 어렵게 생각하면은 어렵고 쉽게 생각하면 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